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 의도는 이 프린트 부분에 보면 아시겠지만 1에서 6쪽이 이제 문형 구조와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우리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 아주 영어가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은 문형 구조를 써놓고 해설을 거기 써놓지 않은 게, 해설이 이게 되게 길어지거든요. 근데 수업으로 하면 간단한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6장을 그러니까 너무 욕심에 이제 이게 몇 장 안에다가 그래도 요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몇 양을 불렸더니 6장을 하는데 2시간에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써놓는데 수업은 과감히 줄이고 그냥 뒤에 미니 테스트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앞에 문장 구문을 좀 1시간 정도 해주고 뒤에 이제 문제를 또 가볍게 이렇게 1시간 정도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너무 시간이 걸려요. 이 6쪽에 해당되는 게 그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수업을 하면 거의 2-3시간 걸리는 분량이라서 과감히 좀 프린트는 만들었지만 해설이 없어서 사실은 보기가 그래요. 근데 해석은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으로 하면 간단하긴 한데 그 설명, 부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발췌해서 하고요. 바로 또 독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독해 뒤에 미니 테스트에 빈칸 2개와 순서와 삽입을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한 10분만 그 1페이지부터 훑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1페이지를 펴보세요. 1페이지가 아니라 이쪽 1페이지는 이제 수업 안내문. 선생님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수업 안내문은 선생님 영희 선생님 프린트의 수업 안내문은 요 앞에 부분은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 2시간짜리든 1시간짜리든 또는 코칭 수업이든 그 안내문이에요. 따라서 이 수업을 듣는 전체 수많은 학생들이 볼 필요는 없고요. 요 밑에 이제 보면은 아까 1교시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앞에 6쪽까지 한 5쪽, 2쪽에서 6쪽은 문형 구조에 관한 간단한 프린트고, 그 다음에 뒤에 7쪽부터 또 한 서너 쪽은 미니 테스트, 어법, 어휘, 빈칸, 순서 삽입 이렇게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 건데요. 아까도 1교시 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 수업의 목적은 이걸로 뭐 수업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수업은 현강이 최고입니다. 실제로 아이컨택하고 과제도 내주고 확인도 하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또 질문도 교무실이나 아니면 질의응답 시간에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건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휴가를 땡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수업의 맥이 끊기고, 간혹가다 또 이게 일부 친구들은 말은 공부한다고 짐을 바리바리 싸갔지만 사실 가게 되면 까짓 거 돌아와서 하지 하고 쉬게 돼요. 그러면 며칠밖에 안 되지만 시작 무렵에 한 일주일은 좀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내가 공부를 열심히 본격적으로 하려는데 초장부터 너무 느슨하게 가거나 수업이 어떤 맥이 끊기면 돌아와서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부모님도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서 과제를 내준 건데 국영수 각각 적정량을 내줬는데 그 내준 거 갖고 또 가서 확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업으로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씩은 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 온라인 수업의 목적은 수업의 대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놀지 않도록 과제물을 주고 과제물을 하고 있는가라는 확인 방송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숙제지만 실제로 미니 테스트 6문제가 숙제죠. 그 앞에 나오는 이 구문 구조에 관한 얘기는 수업을 할 용도로 만든 거지 숙제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을 잠깐 펴봐요.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5분에 10분간. 그리고 이제 독해 수업을 할 건데, 원래 이제 이쪽에 보면 문장의 기본 구조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거기 3문장씩 이렇게 달아놨는데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형식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문장의 골격이잖아. 우리가 이제 골격을 안다라는 것은 나중에 문장이 2줄, 3줄, 4줄 복잡해질 때 어디까지 끊고 어디까지가 삽입이고 어디까지가 덧치고 어디까지가 생략이고 강조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기본이 되는 건 맞아요. 다만 우리가 어법 문제는 28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그 어법에서도 1형식부터 5형식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1형식부터 5형식은 말 그대로 수학으로 따지면 덧셈, 뺄셈, 곱셈이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덧셈, 뺄셈, 곱셈을 묻는 문제는 없죠. 수능 문제에서. 덧셈, 뺄셈, 곱셈은 수학의 기본 공식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요. 그게 돼야지 수학의 기본 공식이 활용되고, 그 공식도 직접 묻는 게 없잖아. 응용해서 내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장의 기본 구조라는 것은 수학으로 따지면 덧셈, 뺄셈이고 공식으로 하는 기본이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문형에 끊고
삽입 생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직접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가볍게 지나치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필요하긴 해요. 근데 수능 수업에서 이걸 해주진 않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거 몰라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다만 기초가 탄탄할 때 좀 더 확장되니까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뽑아본 거고요. 요거를 해봤더니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개인적으로 너무 약한 친구들은 요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활용을 해줄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뒤에 이제 3쪽, 4쪽, 5쪽은 이제 그것도 역시 주어가 되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 몇 가지 기본 사항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도치를 가볍게 본 것처럼 이번에는 5쪽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5쪽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빈칸 2개와 그리고 순서 삽입 문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쪽을 펴보고요. 5쪽 하나만 딱 보고 어법사항은 그리고 바로 독해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요. 영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전체 주어와 다른 의미상 주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분명히 전체 주어는 따로 있는데 의미상 주어는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볼게요. 두 문장을.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is useless. 소용이 없어요. useless. 소용이 없어요.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 Cry over spilled milk라는 문장 예를 들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 투부정사를 썼죠. 엎질러진 over spilled milk. 엎질러진 우유에 대해서 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걸 동명사로 바꿔보겠습니다. It is use. 그리고 이는 보통 전치사가 숨어 있어요. 안 써. 소용이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자, 여기서 it is no use. 잘 보세요. crying over spilled milk라는 문장이라고 칩시다. 자, 똑같은 문장이야. 하나는 투부정사용고 하나는 동명사용했어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우는 것은 엎질러진 우유에 대하여. 자, it is no use ing은 수거입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데 여기 사실 전치사 in이 원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질러진 우유에 대하여 우는 것에는 소용이 없다는데 실제 생활 영어에서는 in을 안 씁니다. 그래서 it is no ing이 왜 왔냐 할 때 전치사 in 다음에 동명사를 쓰니까 있는 건데 in이 보통 생략되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라 자,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일단 주어가 이시 주어죠, 그죠? 이게 가짜 주어인데 이시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는 요놈이야 원래. 그러니까 엎질러진 내용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따지지 말고 어쨌든 주어가 이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녀가 네가 그가 넣으려고 해.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데 주체가 누구야? 야야 걔 지금 와서 엎질러진 우유 놓고 울어봐야 소용없어. 다 끝난 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그녀가 울어봐야 소용없어. 또는 네가 울어봐야 소용없어. 이걸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자 보세요. 그가 이제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울어봐야 소용없는데 자 전체 주어가 이시잖아. 근데 to cry와 crying의 의미상 주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투부정사일 때는 보통 for 사람을 씁니다. for him 그가. 동명사일 때는 his 또는 힘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잘 볼까요? It is useless. 소용이 없어요. For him 그가 to cry over spilled milk 엎질러진 우유에 대하여 그가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it is no use ing요.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때 use는 명사야. crying over spilled milk 엎질러진 우유에 대해서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누가? 그가. 자 그러면 주어는 이시인데 의미상 주어란 울다라고 하는 말의 주어야. 실제 주어는 아니지만 의미상 주어가 필요합니다. 이걸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의미상 주어가 for him, his, him은 다른 거는 투부정사는 for 사람을 보통 많이 쓰죠.
그가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그가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동명사 의미상조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둘 다 됩니다. 히스를 써도 되고 힘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상조는 뭐 크게 나중에 이제 뭐 큰 의미보다는 나중에 읽을 때 이제 그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자, 프린트를 잠깐 보고 5쪽 본 다음에 이제 독해로 갑시다. 프린트를 잠시 보세요. 5쪽의 프린트. 5쪽의 프린트. 자, 3개씩 되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그리고 분사구문일 때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거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자, 볼까요? 자, 의미상 주어 처리하는 법. 첫 번째 투부정사입니다. 아까 했던 거죠. It is useless. 소용이 없어요. For him. 그가 cry or spilt milk. 엎질러진 우유에 대해서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for him이 의미상 주어죠. 뭐예요? to cry예요. 자, 마찬가지야. 또 확장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요. For you. 네가 to beat me. 나를 이기는 것은 in this race. 이번 경주에서 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to cry의 의미상 주어가 for him이었던 것처럼 to beat me. 나를 이기는 거의 의미상 주어가 너죠. 그럴 때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는 for 사람이다. 그런데 이 of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훌륭하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잘 보세요. 여기. 자, it은 이제 전체 문장의 주어인데 나를 이번 경주에서 이기는 게 누가? 네가 이기는 게 불가능해. 근데 네가 이번 경주에서 나를 이기다니 참 훌륭하다. 자, 선생님 여기는 for이고 여기는 of유네? 이렇게 of도 간혹가다 쓰는데 뭐 무작위로 그냥 아무데나 for나 of를 쓰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보통 of를 씁니다. 예를 들면 네가 나를 이기다니 뭐 현명하구나 또는 네가 나를 도와주다니 친절하구나 이럴 때 kind, 뭐 nice 또는 clever 이런 사람의 성격일 때는 of유를 쓰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의미상조를 처리하는 방법이 for도 있고 of도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이기다니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가 나를 이기다니 참 훌륭하구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for you의 편이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전혀 없는 것도 있어요. I'm a friend 친구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in this 이 마을에는 그러면 목적어가 의미상조어죠. 그러니까 의미상조는 투부정사 의미상조는 for 사람을 쓰지만 of 사람도 쓰고 간혹가다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I'm a friend 난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목적어죠. 하지만 나를 도와줄 이 마을에 이 help의 의미상조는 no friend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조란 전체 문장의 주어는 아니지만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실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걸 의미상조로 한다. 투부정사는 보통 for 사람, of 사람 또는 간혹가다 직접 목적어로 쓰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동명사 의미상조 아까 했었죠? 동명사 의미상조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it is no use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물어봐야 엎질러진 over spilt milk 우유에 대하여 할 때 그가 오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조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his나 힘을 쓰는데 만약에 네가 그러면 you나 you를 쓰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그는 주장한다. 네가 those in need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그러면 이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동명사 helping이 걸렸단 말이야. insist on 그는 주장하는 거야. helping those in need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누가? 내가 아니라 네가. 그럴 때 your helping의 의미상조 동명사 의미상조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다.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에 helping이 걸렸는데 네가 돕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럴 때 you helping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 마지막 we are proud 우린 자랑스러워요. 누가? 그가 winning the first prize 첫 번째 1등상을 타는 게 자랑스럽다. 이번에 걔 1등상 타는데 너무 자랑스러워. 그럼 어떻게? 전치사 of에 동명사 winning이 걸렸죠. 근데 누가? 우리가 상을 타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가. 그럴 때 이 위닝의 주체는 누구야? 위가 아니죠. 위가 아니라 그가. 그럴 때 이걸 의미상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상조는 이렇게 투부정사 할 때 for 사람, of 사람 또는 사람. 근데 동명사 의미상조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 마지막 분사구문 하나 보고 독해로 갑시다. 자, 분사구문도 있죠. 3번 거기 5쪽에 49번. 자, 분사구문은요. 뭐가 분사구문이냐?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일 때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he may drink a toast. 그는 건배를 할 수도 있다. 그는 신나서 축배를 들어. drink a toast. 그런데 그녀는 엎질러진 우유를 고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축배를 드는데 한 명은 뒷북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는 아마도 drink a toast, 축배를 들 수도 있다. 승리의 축배. 하지만 그녀는 cry over spilled milk, 엎질러진 우유를 그 뒤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뒤늦게 참의 눈물, 뭐 실패의 눈물을 흘리는 건데 자, and라고 하는 이걸 지우면 이제 분사구문 처리하잖아. 근데 주어가 여기는 he야. 근데 여기 주어가 she일 때는 분사구문일 때는 그대로 주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and를 지우면 she crying. 그러면 또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는 뭘까?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두 개 있는 문장인데 반해서 주어 동사 한 번. 왜? 분사구문 앞에 이거는 정식 주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줄어든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문형 구조가 바뀌는 거야. 위에 거는 주어 동사 and 접속사 주어 동사 중문 거기에 반해서 주어 동사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뒤에는 그냥 딸린 식구야. 해석이 비슷하죠. 똑같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 해서 그가 축배를 들 거고 그리고 그녀는 아마 뒤늦은 눈물을 흘릴 거다. 엎질러진 우유를 먹고 울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crying이 동명사였다면 her crying이지만 분사구문이죠. 그럴 때는 she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자, 51호는 이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유형인데 이런 유형이죠. 자 볼까요? 솔직히 말한다면 나는 may had a terrible natural event. may had a terrible는 이해하다라는 수거야. 솔직히 말해서 if we speak frankly 나는 내가 자연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솔직히 말해서는 관용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라고 해석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체 주어는 we인데 여기는 I잖아.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 we speaking이 돼야 되잖아. 그죠? 분사구문이란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이 분사구문인데 여기 주어를 살려준 이유는 여기 주어랑 여기 주어가 틀리면 살려주고 ing이거든. 그럼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따지면 분사구문은 뭐야? 무조건 분사구문의 기본은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이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분사구문 만들면 당연히 if 지우고 we 지우고 speaking frankly인데 frankly는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인데 선생님 여기는 주어가 we고 여기는 I야. 그러면 주어가 틀리면 he, she 써주는 거라면 그럼 we를 써줘야 돼. 왜 안 썼을까? 누구나 아는 말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이런 식으로 관용어구처럼 굳어질 때는 의미상 주어가 틀리다 하더라도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frankly speaking I cannot make had or terrible natural event 자연현상에 대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관용어구. 그래서 분사구문도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if it rains heavily 비가 심하게 오면 we would rather stay here 내가 여기 머무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뭐보다 go there 그곳에 가는 겁니다. 자 분사구문의 기본이 뭡니까? 접속사를 지운다. 그리고 주어도 지운다. 근데 주어가 틀릴 때는 살려준다. 아주 쉬워요. ing죠. 이렇게. 그래서 분사구문의 기본은 접속사가 if든 when이든 뭐가 나오면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인데 주어가 틀릴 때는 살려주는 거야. 그러면 if it rains 비가 심하게 온다면 우리는 would rather stay 여기 머무는 게 낫겠다. than go there 거기 가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 주어가 we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it rain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면 해석은 똑같지만 접속사 지우면 주어도 지우고 ing이 낫지만 주어가 틀릴 때는 써주고 ing.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분사구문의 의미상주어는 주격이죠. 이 주격. 그러니까 여기 이제 5쪽을 다시 보세요. 42부터 45까지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 46, 47, 48은 동명사의 의미상주어. 49부터 54까지는 특히 50, 52, 54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주어. 포인트는 뭐야? 투부정사 의미상주어는 for, 목적격, 사람. 그 다음에 동명사 의미상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 다음에 분사구문 의미상주어는 주격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예문이 나오면 뭐 생소해하지 말도록 이렇게 합시다. 뒤에 6쪽의 도치 문장은 아까 가볍게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오늘 독해. 자, 독해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8쪽. 3, 4번. 자 우리가 이제 3번은 빈칸의 맨 윗줄에 답이 있고요. 4번은 빈칸의 맨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이 3번, 4번은 선생님 일부러 같은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근데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은 비슷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빈칸 문제. 이제 우리가 페이지 8쪽에 풀었다는 전제 조건에서 가는 거니까 안 푼 사람들은 정지하고 풀어보고 와야 됩니다. 이 화면을 정지하고 당장 풀어보고 와야 돼. 3, 4번. 자, 3번과 4번은 빈칸이 여기 있어요. 4번은 여기 있어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이 방식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빈칸이 어디에 있든 중요한 건 빈칸 문제는 대부분 주제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도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보통 빈칸이 맨 위나 맨 아래에 있으면 100% 주제 문제입니다. 결국은 주제를 묻는 문제와 빈칸 문제는 서로 모양을 달리한 형태만 달라진 그러니까 껍데기만 다른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문의 주제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와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와 사실 같은 거를 다르게 묻는 거와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3번과 4번은 같은 결의 문제야. 자, 한번 도전해 볼 건데요. 3번은 처음 세 줄 묶어봐요. 처음 세 줄. 4번은 마지막 한 서너 줄 묶어봐요. 그러니까 3번은 a common mistake부터 wrong까지 여기 핵심 문장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4번은 중요한 게 뭘까? 마지막 밑에 네 번째 there is부터 마지막 네 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자, 4번 문장, 아니 4번 지문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왜냐면 3번하고 4번이 같은 결의 문제인데 3번보다 4번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게 둘 다 gambler's fallacy를 다뤄주고 있는 글인데요. 이 4번이 좀 정석에 가까우고 3번은 좀 약간 그걸 이제 약간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 문제야. 둘 다 gambler's fallacy를 다뤄주고 있다. 그래서 gambler's fallacy를 직역하면 gambler's fallacy야. 자, 잘 보세요. 자, fallacy가 뭐야? 오류죠, 오류. gambler가 뭐야? 도박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I'm a good swimmer. 그럼 나는 훌륭한 수영 선수다가 아니라 수영 잘한다는 뜻이잖아. 나 수영 잘해. I'm a good swimmer. 그러면 gambler에서 도박사, 도박꾼보다는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란 뜻이야. 이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두 개 다 gambler's fallacy를 다뤄주고 있는데 4번은 gambler's fallacy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1번은 안 나올 뿐이야. 아니 3번은. 그래서 4번을 먼저 본 다음에 3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론상으로 따진다면 3번이 더 쉬운 문제죠. 왜? 빈칸이 앞에 나올수록 유리합니다. 극단적으로 빈칸 다음에 세 줄만 읽으면 정답률이 확 올라가니까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읽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4번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4번을 먼저 보는 이유는 gambler's fallacy를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이야. 먼저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번은 그러면 알다시피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빈칸이 이제 이 끝부분 여기 뭐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데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 줄이 중요하긴 하지만 뭔 얘기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가볍게. Suppose 가정해보자. You're playing 네가 하고 있다라고. coin toss 게임 동전 던지기 게임을 play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with 뭘 가지고? fair coin 공정한 동전을 가지고. 이 공정한 동전이라는 게 뭐예요? fair coin. 그러니까 동전이 만약에 찌그러져 있거나 하면 던졌을 때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딱 안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계속 앞면이 나오도록 조작한 동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얘기니까 suppose 생각해보자. You're playing 네가 하고 있다라고. 뭐를? coin toss 게임 동전 던지기 게임을. 근데 그냥 동전이 아니라 fair coin 아주 공정한 제대로 된 동전을 가지고. 그죠? 공정한 동전을 가지고. 그래서 사기꾼들이 되게 이런 동전 같은 거 조작해가지고 던졌을 때 어떻게 앞면이 자주 나오게 이렇게 조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공정한 동전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건 뭐야? 특별한 속임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trying to predict 예측하려고 노력한다고 가정해보자. The next outcome 다음 결과가 heads와 tails 앞면이냐 뒷면이냐. 근데 언제? After the coin has been tossed 8 times 동전이 8번 던져진 뒤에. 자,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뭐 8번이랑 상징이 10번이 될 수 있죠. 어쨌든 네가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요. 공정한 동전을 가지고. 그리고 예측을 해봅니다. Next time, next outcome 다음번의 결과가 heads와 tail 앞면이냐 뒷면이냐. 뭐한 뒤에? 동전이 has been tossed 8 times 8번 던져진 뒤에. 그러니까 8번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동전을 한 8번 딱 던졌는데 이제 8번 나오면 앞면 뒷면이 몇 번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9번째는 뭐가 나올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remarkably. 자, 글을 항상 읽을 때 어떻게? 이런 말 중요하죠? remarkably. 놀랍게도. remarkably. 놀랍게도.
coin 동전은요. has come up, has 앞면이 나왔어요. on each toss 매번 던질 때마다 얼마나 연속적으로 it had 8번 앞면이 나온 거야. 이런 경우는 드물죠. 아니 원래 동전 던지기 독립시행 아니야.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씩이니까 이론상으로 8번 던지면 평균적으로 볼 때 4번 앞면, 4번 뒷면 순서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 50대 50. 그런데 remarkably 던졌는데 놀랍게도 동전이 has come up, has on each toss 매번 던질 때마다 동전이 앞면이 나왔대. 그것도 a lot of 연속적인 8번의 앞면이 나왔대. a lot of a series of 연속적인.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 8번을 던졌는데 8번 계속 앞면이 나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 이젠 뒷면 나올 차례다 생각하기 쉽겠죠? 왜냐면 확률이 원래 동전 던지기는 2분의 1 독립시행이야. 그러니까 8번이 아니라 100번 앞면 나와도 101번째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8번 던졌는데 놀랍게도 동전이 8번 연속 앞면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제 뒷면이 나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if you are like most people 여러분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like 같다면 여러분은 have a feeling 어떤 생각을 할까? that 이하라는 생각. tails is more likely 뒷면이 더 가능성이 높다. on the ninth toss 9번째 던질 때에는 라고 하는 your feeling, you have a feeling 생각을 갖죠. you have a feeling 너는 생각을 가져. 어떤 생각? tails 뒷면이 more likely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on the ninth 9번째 토스에는. 그리고 you'd probably even bet 심지어 돈까지 걸어요. some money까지. on the prediction of tails 뒷면의 예측에. 그러니까 이제 8번 앞면이 계속 나오면 분명히 확률이 비슷하니까 2분의 1씩이니까 8번 나오면 앞으로 8번 정도는 똑같이 50대 50이 되면 뒷면이 나올 거야.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은 어떻게 해? probably 아마도 even bet 돈까지 걸어요. some money on the prediction of tails 뒷면의 예측에 돈을 걸죠. 자 이런 사례는 또 있죠. 어너더 example 해놓고 그 다음에 룰렛 얘기하는 거야.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할 때 룰렛 게임 하는데 빨간 면이 8번 나왔어. 그러면 이제는 검은 면 나오겠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또 다른 사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갬블하는 법에 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When you're in Las Vegas, 네가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그죠? 네가 see a roulette wheel come up with a lot of 8 legs야. 룰렛 바퀴가 8연속직에서 8번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인 8번의 붉은 면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black, black, 검은색에 걸어라 이런 충고를 간혹가다 하죠. 잘못된 생각이죠. 보통 이제 확률이 50대 50이니까 you should win, 넌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There is even a rational, 심지어 근거까지 있어 여기에는. rational, 근거. 어떤 근거야? for this belief, 이런 믿음에는 근거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근거가 맞은 건 아니죠. 심지어 rational, 근거까지 있어요. 이론적 근거. for this belief, 이런 믿음 뭐야? 동전 8번 앞면 나왔으니까 이제는 뒷면 나올 거야. 또는 룰렛 게임 하는데 룰렛 게임에서 이제는 8번 붉은 면 나왔으니까 이제는 9번째는 검은 면 나올 거야. 반드시 너는 이겨. You should win 라고 하니까 이런 데는 나름 rational 근거까지 있어요. for this 이런 믿음에는. 그게 바로 뭘까? 9번의 앞면 혹은 9번의 붉은 면 이러로 연속적인 것은 레어 드물다. 이건 착각이죠. 드물지 않아요.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8번 계속 앞면이 나왔어. 그럼 9번째는 반드시 검은 면이 나올 이유는 없는 거죠. 확률은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9번째도 확률이 검은색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밖에 안 돼요. 더 올라가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9번 앞면이 나오거나 9번 붉은 면 이러로 연속적으로 나올 확률은 매우 드물다. 그러다 보니 아직 확률이죠. 다른 말로 probability라고. 근데 probably 영어로 뭐예요? probably 있을 법한이죠. probably 있을 법한이야. 그래서 probable에서 나온 말인데 probability가 뭐야? 바로 있을 법한, 이게 확률이라는 뜻이야. as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strongly against this happen, 이런 일과는 반대다. 그렇죠? 정상적인 확률은 8번, 9번 던졌을 때 계속 앞면만 나오거나 계속 붉은 면만 나올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확률은 strongly against this happen, 이런 일과는 정반대다. 그래서 네가 looking at a 인어로 연속적으로 8번 앞면을 본다면 it is very unlikely, 거의 가능성이 낮죠. You'll get 9 인어로 연속적으로 9번째에도 앞면을 만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제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니까
this rationale 이런 이론적 근거는 에러입니다. 실수죠. called 불려지는 gambler's fallacy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라 불려지는 에러죠. 그죠? 당연히 모든 확률은 독립시행이야. 동전이 100번 앞면이 나와도 101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따라서 100번 앞면이 나와도 이제는 뒷면이 나오겠지 착각이야. 그래서 8번 앞면이 나와도 9번째 연속적으로 얻을 확률이 unlikely한 게 아니죠. 그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this rationale 이런 이론적 근거는 error called gambler's fallacy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라 불려지는 실수입니다. 즉, 영어에서 즉이죠. 즉. 영어에서 이렇게 나올 때 콜론 또는 이렇게 쓰면 즉이야. 즉. 그죠? 즉. 그러면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가 바로 notion이죠. 어떤 notion이야? 바로 빈칸. 자, if. 자, 영어에서 if절은 뒤에 나와도 먼저 해석하는 거야. 자, day가 have not occurred for a while.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면 day는 뭘까? 뒷면이겠죠. 자,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지금 8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if day가 그것들이 have not occurred for a while.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때 day는 뭐야? 뒷면이겠죠. 이게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나올 때쯤 됐다라는 노션. 이게 바로 gambler's fallacy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야. 이걸 고르라는 거야. 빈칸은 주관식이다. 자, 이제 정리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5개 중에 고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동전을 8번 던졌는데 9번째 뭐가 나올 거냐 할 때 8번 앞면이 나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번째 뒷면 나오겠지. 설마 연속해서 9번 연속 앞면이 나오겠어. 그런 일은 드물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this rationale 이런 잘못된 이론적 근거는 에러죠. 에러. 어떤? called 불려지는 gambler's fallacy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라 불려지는 그게 증거야. 노션이죠.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가 노션. 생각이 어떤 생각이야? 입절이 뒤에 왔어도 먼저 해석합니다. day라는 사건이 have not occurred for a while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day는 뭘까? 뒷면 또는 룰렛 게임에서 블랙이지 블랙. 이것은 이제는 발생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 이게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입니다. 그걸 골라주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볼까요? 자, 항상 연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읽을 게 아니라 여기 요 5개에다가 if를 연결해야 되죠. if 아까 했던 거. they, they have not, have not occurred for a while. 이거와 연결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도박하는 사람들의 오류. 자, if they have not occurred. 그 사건이 day가 한동안 for a while 발생하지 않았다면 1번 도박사들은 희귀한 사건에 돈 건다. 자, 말장난 조심해야 돼요. 야, 도박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사건에 돈 걸까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앞면이 9번 나왔어요. 8번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9번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은 희귀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뒷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건다는 건데 잘 봐 여기. 그 사건이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면 희귀한 사건에 돈을 건다. 말이 안 되죠. 그 사건이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나올 만한 사건에 돈을 거는 거야. 희귀한 사건에 돈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나올 만한 사건에 돈을 거는 거야. 1번 탈락. 2번. 이게 이제 2번은 고른 애들이 많아. 답은 3번인데 2번. 자, 말이 되는가를 봐요. 연결을 해봐야 돼.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따라서 잘 봐요. 요 문장을 해석하고 연결해봐. day가 어떤 사건이 day가 한동안 have not occurred for a while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법이다. 말 이상하죠? 지금 봐봐. 차라리 사건이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러면 또 모르는데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법이다. 이상해요. 요거만 놓고 말 되죠. 사건은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당연히 착각할 수 있어요. 계속 앞면만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뒷면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보면 말 돼. 근데 연결을 해봐요. day라는 사건이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어. 뒷면이라는 사건이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나올 때도 됐다라는 말을 고르라고 했는데 사건은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법이다. 어색합니다. 자, 이제 3번이 답이죠. 3번. 왜? 3번을 볼까요? 자, 연결해봐. 이프라. day 어떤 사건이 have not occurred 발생하지 않았다면 for a while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chance 가능성 random event 그 무작위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뒤에 무르익는다. 딱 맞죠? 그러니까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8번이 앞면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9번째는 자 day 즉 뒷면은 have not occurred for a while 한동안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 계속 앞면만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chances of random event
뒷면이라는 무작위적 사건의 가능성은 어떻게 무르익는 거죠? 라고 착각하고 돈을 몰빵했다 다 날리는 거죠. 자, 이제 이래가지고 연결을 항상 해야 돼. 자, 4번. 만약에 데이라는 사건이 한동안 나오지 않았으면 게임은 tend to be more aggressive, 더욱더 공세적이 된다. 우리 복권 같은 거 1등 안 나오면 어떻게 돼? 2월 되면 상금이 커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걸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면 게임은 좀 더 공세적이 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사건이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라는 갬블러스 펠러시, 도박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한 글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 확률은 거의 항상 constant, 지속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야. 이건 오히려 오류가 아니라 맞는 말이죠. 자, 확률은 almost always constant, 항상 constant, 지속적이다. 즉 늘 일관되다라는 거는 독립시행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번 앞면이 나와도 101번째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번 앞면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뒷면이 나오겠지라는 건 환상이야. 그러니까 확률이 항상 constant,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똑같다란 말은 맞는 말이죠. 이거는 오류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다시 이제 돌아가면 아주 깔끔합니다. 자, 정리해볼까? 도박사의 오류,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는 즉 다시 말하면 생각이죠. 바로 if부터 day라는 사건이 have not occurred for a while, 한동안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는 발생할 때도 됐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번하고 이제 비교를 해요. 3번은 이거보다 쉬워요. 이제 도박사의 오류라는 걸 이해하면, 도박사가 아니라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 자, 말을 갬블러스는 도박사가 아니라 도박하는 사람의 팔로스의 오류야. 잘못된 생각. 자,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요 훨씬 쉬워요. 왜? 빈칸이 앞부분에 나오면 그냥 사실은 전체를 읽지 않아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다 읽어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해볼까요? 자, 아까 갬블러스 펠러스가 오류잖아. 자, 펠러스가 오류잖아. 오류, 그죠? 아까 갬블러스 펠러스가 오류입니다. 오류, 그죠? 이거는 미스테이크라고 했어요. 그죠? 자, 갬블러스 펠러스랑 비슷한 거니까 공통적인 실수는 when, 언제? 우리가 apply probability, 아까 그랬죠? 아지가 확률이죠. 아지가 확률이야, 그죠? 아지가 확률인데, 확률. 근데 probability가 확률이죠. 왜? probably 있을 법한, probable, 있을 법한, probable, 있을 법한인데 이 probable의 명사가 probability야. 있을 법한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hen we apply probability, 우리가 확률을 적용할 때 공통적인 실수는 바로 is to 빈칸하는 것이다. 아까 갬블러스 펠러스와 같은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는 갬블러스 펠러스를 지금 우리가 4번을 풀었지만 실전에서는 이제 미리 푼 게 아니니까 이제 요거로 풀어야 되죠. 자, 우리가 확률을 apply probability 적용할 때 하는 공통된 실수는 빈칸이다. 자, 빈칸이 뭘까 보자. It is very unlikely, 거의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it은 가짜죠. 진짜죠. 대비야. that 이하는 is very unlikely, likely가 있을 법하니까 unlikely, 있을 법하지 않다. that 이하는 거의 불가능하다. 뭐가? fair coin, 공정한, 아까 공정한 동전. 찌그러진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어. 그냥 공정한 동전. 해설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상당한 공전이라고 돼 있어. fair가 상당한 양의 뭐 재산 가능은 한데 뒤에 이제 해석본이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대로 갖다 붙인 건데. 그래서 공정한 동전은 앞면이 나올 거다. come up has 19 times, 19번 in a row, 연속적으로 라고 하는 가능성은 없다. unlikely. 따라서 so 여러분은 might think it could never happen, 이게 답이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자. It is very unlikely, 거의 있을 법한 게 아니야. 뭐가? 데리아가 페어코인, 공정한 동전이라면, 찌그러진 동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동전이라면 come up has 19 times, 19번이나 in a row, 연속적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it could never happen, 동전이 공정한 동전이 19번이나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매우 적다.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웃비롱, 틀렸을 수도 있다 이거죠. 답이 틀렸대. 그게 답이죠. 틀렸다. 그럼 여기에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와야 되죠. 이 말은 다른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apply probability, 바로 우리가 확률을 적용할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빈칸인데 그게 바로 뭐야? 바로 이 내용이죠. 공정한 동전이라면 인어로 연속적으로 19 times, 19번이나 come up has,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unlikely 없다. 따라서 우리는 너는 I think it could never happen이야. 그런 동전이 여러 번이나 안면이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you would be wrong.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구절절히 얘기한 글입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볼까요? 그럼 구구절절히 이제 이 틀렸다라는 거니까 이 틀린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죠? 자, 주관식으로 풀어볼까요? 우리가 확률을 적용할 때 공통적인 실수가 뭐야? 바로 여러 번이나 앞면이 나오는 일은 없다. 그런 일 절대 없다. never happen. 근데 you be wrong. 네가 틀렸다는 거죠? 여기 골라줘야 돼. 요거와 똑같은 말을. 요거와 똑같은 말을 골라주면 돼요. 그럼 골라볼까요? 자, 5개 중에 골라야 됩니다. 자, 쭉 읽었어요. 자, 이제 적용해 봅시다. probability, 확률을 적용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뭘까? 1번. Forget the consequence of our previous action. 우리 예전 행동의 결과를 잃는다. 야, 도박할 때 내가 돈 잃었단 말이야. 그때 뭐에 걸어서 잊었어?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야, 도박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이제까지 앞면이 8번 나왔으니까 9번째는 뒷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착각이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오류야. 잘못된 생각이야. 19번 앞면 나왔어. 이런 일은 결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드물 뿐이지. 그러면 자신의 예전 행위의 결과를 잊는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이건 탈락. 이건 실수가 아니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2번. There's one acceptable outcome.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여러 번이나 앞면이 나오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여러 번 앞면이 나올 수 얼마든지 있어요. 확률이 낮을 뿐이지. 근데 여러 번이나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there's one acceptable outcome.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3번. Evidence without enough data.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증거를 없앤다. 충분한 데이터가 없으면 증거를 없앤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죠. 이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통계를 가지고 할 것 같지만 데이터가 없으면 증거를 없앤다. 뭔가 말장난 하는 거 그냥. 자, 정답은 4번이죠. 왜? probably 뭐야? 있을 법한. improbable. 있을 법하지 않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이벤트는 무시한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이벤트는 뭐야? 여러 번이나 앞면이 나오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improbable event. 여러 번이나 앞면이 나오는 건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이야. 이걸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 없어. 그럼 20번째는 나올 리가 없어 하고 20번째는 뒷면에 몰빵하다가 폭망하는 거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20번째도 앞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번 앞면이 나왔어. 11번째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니까 그 다음번에 앞면에 안 건단 말이야. 뒷면에 몰빵했어. 있을 법하지 않은 improbable event. 19번째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무시한다. 이게 바로 실수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뭐 너무 broadly 넓게 반응한다.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돌아가서 probability를 확률을 적용할 때 공통적인 실수는 너무 앞면이 여러 번 나왔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바로 공정한 동전이라면 19번이나 인어로 연속적으로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unlikely하다고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 너는 it could never happen.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거야. 근데 you'd be wrong. 그게 틀린 거죠. 그래놓고 이제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동전을 앉아서 내가 19번 던져서 19번 앞면이 나오게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그런 예는 없으니까 아주 드물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트럭으로 동전을 갖다가 막 쏟아. 몇만 달러를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또는 1페니짜리 동전을 쏟아. 그리고 그 중에 앞면이 나온 것만 거둔 다음에 다시 또 트럭으로 갖다 쏟아. 그 중에 앞면, 이걸 19번 하면 그 수만 개의 동전 중에 당연히 몇 개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능은 한 겁니다. 근데도 그거를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왜? 평상시에 못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설본이 있으니까 뒤에는 읽어보고요. 자, 우리 순서 문제. 삽입과 생략이 먼저 순서가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사실은 삽입을 할 것이냐 순서를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뭐 얼마 없어가지고요. 선생님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이 순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순서 문제하고 삽입 문제 중에 어느 걸 보니까 저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좀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거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순서 문제를 대신하겠습니다. 원래는 요거를 하려고 하다가 순서 문제를 대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순서 문제 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 문제에서 순서 문제를 우리가 접할 때 항상 이제 순서 문제는 힌트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늘 깔려 있는데도 전제 조건은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만 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식 대입할 것도 없고.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확인할 건데, 자, 이 순서 문제의 4단계가 뭡니까? 1단계는 박스를 읽고 다음을 유추한다. 아, 읽어봤더니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이게 1단계야. 2단계는 A번 첫 줄, similar, 유사하게. B번 첫 줄,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C번 첫 줄, 의사들은 어쩌고저쩌고. 이걸 읽고 그 중에 하나를 첫 단추를 잡아내는 거야. 첫 단추가 빈지, 신진이 잡아내면 끝까지 읽죠. 그래서 BAC, CBA 만드는 게 3단계야. 마지막에 어떻게 해? 4단계는 그래서 BAC로 만들었더니 또는 CBA를 만들었더니 마지막에 A로 끝나는 게 이상해. 한번 검산하는 거죠. CBA를 CAB로. 자, 그러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건 짧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갑니다. Timeliness represent. 자, 여러분들 타임의 형용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임의 형용사는 timely가 있고요. temporally 있고요. temporally 있고 temporally가 있어. 자, 그냥 알아두세요. 자, 시간의, 이게 temporally죠. 시간의. 그럼 time이 뭘까? 시기적절한이라는 뜻이야. 명사의 ly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time의 형용사는 세 가지인데 timely 하면 시적절한 이런 뜻이고요. temporal은 시간의라는 뜻이고 temporally는 일시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용도가 달라요. 자, 일단 timeliness는 timely의 명사형이니까 적시성이라고 해. 시적절함. 예를 들면 암 환자한테 당신이 초기암이다. 조기 진단해주고 치료해라. 이게 시적절한 진단이죠. 이런 걸 적시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imeliness 적시성은 represent 의미한다. 익스텐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time 정이란 뭐냐? 그 단어의 뜻이죠. timeliness. 이 적시성이란 단어는 represent 의미하는 말이다. 뭐를? 익스텐 정도를. 어떤 정도야? 정도인데 그 트위치가 왜 오는지는 일단 어법적으로 나중에 보고 쭉 가서 어이구 굉장히 기네. 다 딸린 식구죠. 끝까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적시성이란 단어는 의미한다. 뭐를? 정도를. 어떤 정도야? 트위치아의 정도야. 바로 measure, 측정이 time 이루어지는 스냅부터 직후에 the need to measure, 측정할 필요가 발생한 직후에.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적시성이란 단어는 의미하는 말이야. 뭐를? 정도를. 어떤 정도야? 바로 measurement, 측정이 time 이루어지는 정도죠. 스냅부터 직후에 the need to measure, 측정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 환자는 조기 진단이 필요하죠. 암 환자를 만약에 말기에 발견하면 적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적시성이란 측정의 필요성이 발생한 직후에 측정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적시성이에요. 뭐보다? being held 이루어지기보다 arbitrary 독단적인 날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easy. 예를 들어 employees anniversary day 입사 기념일. 종업원의 기념일이니까 입사 기념일이야. 또는 fiscal year end야. 회계연도.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연말에만 결산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 기념일이나 회계연도의 마지막 뭐 이런 거에 같은 arbitrary 독단적인 날짜에 행해지기보다는 측정 필요가 있을 때 바로바로 행하는 적시성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야 돼. 이건 이제 해설본을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상상해봐라. 매니저가. 이건 무조건 아니죠. 야, 적시성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similarly는 두 번째 쓰는 예시죠. 자, 이 글은요. 적시성이란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렸어. 그러면 영어에서 어려운 말을 정의하면 보통 나오는 게 뭐야? 적시성에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렵게 하면 풀어 쓰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자, 어떤 말, 적시성이란 어쩌고저쩌고 하면 필자가 적시성이란 뭔지 사람들이 모를까봐 예를 들거나 아니면 부연 설명, 다시 말하면. 그러면 similarly는 유사하게잖아. 두 번째 예죠. 자, 과일이 건강이 좋아. 예를 들면 사과는 어디에? similarly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배는 어디에? 그러니까 similarly는 두 번째 예야. 그러니까 for example 다음에 나오는 예니까 탈락. 그러니까 적시성이란 어쩌고저쩌고를 의미한다. 적시성의 설명을 구구절절 해놨어요. 측정 필요가 발생할 때 바로 행해지는 정도다.
뭐보다 뒤늦게 독단적인 날짜, 입사기념일이나 회계연도에 행해지는 것보다 어쩌고저쩌고 뒤에 이어졌습니다. 자, 유사하게 상상해봐라. 매니저를 탈락. 자, 그러면 도대체 첫 번째 사례가 뭘까? 자, 마지막 볼까요? 그러나 일단 네가 아프면 요것도 그러나잖아. C가 제일 먼저입니다. 선생님, C가 어떻게 제일 먼저예요? 적시성이란 측정이 필요할 때 바로 행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 예를 들면 의사는 이 적시성이라는 단어를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죠. 가장 적시성이 필요한 분야가 의학이잖아. 암 진단 하는데 뒤늦게 진단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숨어 있는 거죠. 여기 꼭 포익점이 나와야 되냐? 포익점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딱 보니까 글을 보니까 자 보세요. 첫 단어가 탄일 적시성이라는 represent 의미한다. X는 정도라고 정의를 딱 내렸어. 측정이 행해지는 스냅터 측정이 필요성이 발생하자. 맞아. 뭐보다? arbitrary 독단적인 날짜이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종업원의 employees의 anniversary 기념일 즉 입사기념일 같은 날에 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사기념일에 당신 입사기념일이니까 1년 차니까 우리 상담해보자. 이거보다는 내가 고민할 때 회사를 그만둘지 고민할 때 딱 잡아내서 상담하는 게 적시성이야. 그래서 적시성의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유사하게로 나가면 안 돼요. 첫 번째 얘가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딱 보니까 적시성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의사들은 적시성이 딱 그때 때에 맞게끔 뭔가를 잡아내는 그런 게 적시성이니까 의사들은 have known about this 이 적시성에 대해서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의학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측정이죠. such as vital sign 생체 신호, blood test 혈압, 피검사 같은 피검사의 결과 같은 이런 측정치들은 captured with your annual physical 매년 있는 건강 검진에서 캡처되는 이러한 바이탈 사인이나 또는 블러드 테스트 같은 이런 측정치들은 혹은 네가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건강할 때 행해지는 측정치는 정보를 제공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나서 의사 얘기를 한 다음에 자 A로 가서 마찬가지로 의사가 제때 적시성 있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매니저를 상상해봐라. 종업원이 지금 calm down with 걸려 있어요. 뭐예요? 바로 debilitating performance. 뭔가 debilitating 고통을 주는 성과에 문제 걸려 있는데 그때 나중에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매니저가 있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의사 얘기와 매니저 얘기를 비교를 했어요. 문제는 A의 처리는 알겠는데 이 문제는 마지막 B의 처리입니다. B. 자, 이 글을 보니까 이제 적시성이란 무엇인가? C번에 의사들이 그리고 A번에서 매니저도 얘기했어요. 매니저 적시성이 중요하죠. 그만두려는 종업원한테 뒤늦게 뒷북치면 안 되잖아. 문제는 이제 A야. 그러나 일단 네가 아프면 이거 의사 얘기 더 연장한 거네. 그러니까 바로 CBA가 되죠.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서 끝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 자, 해석본은요 뒤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해석은 원래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보고요. 이제 이거 하면서 끝나자. 잘 봐요.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timeliness 적시성이란 의미한다. 정도를 적시성에 설명을 해놨죠. 측정이 필요할 때 바로 행해지는 거죠. 뭐보다 뒤늦게 입사기념일 같은 독단적인 날짜에 행해지는 것보다 그냥 얘가 회사를 그만두려거나 고통스러울 때 바로 행해지는 게 적시성이야. 그래놓고 C에서 의사들이 먼저 나옵니다. 의사가 피디션들이 적성을 제일 먼저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적성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뭐야? 측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건강검진에서. 그리고 when you are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건강할 때. 그리고 informative 데이터 아주 도움이 되는 유익한 데이터를 줍니다. with a trend 트렌드와 함께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being even more useful 더욱더 쓸모 있어진다. 그 트렌드가 이 생체 신호의 트렌드가 쓸모 있어지죠. 그래놓고 B로 갑니다. B에서 뭐야? 그러나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적시성이 필요한데 일단 네가 아프게 되면 건강할 때는 이제 건강검진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아프게 되면 그리고 disturbing trend 뭔가 정상이 아닌 그런 트렌드가 업적 관찰되면 이 데이터는 심지어 자세한 데이터는 캡처되죠. 그러니까 더 자주 이게 적시성이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 나오죠. 만약에 imagine 상상해봐라. Your physician 너의 의사가 suspect you have come down 걸렸다.
뭐를? debilitating disease. 네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가정했는데 말을 어떻게? Well, you're scheduled for your next physical. 다음번 건강검진은 석 달 뒤에 있다. 뭐 이렇게 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적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해놓고 A번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매니저가 있다고 상상해봐라. 종업원이 힘들어하는데 석 달 뒤에 보자.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흐름상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뒤에 해설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거듭 얘기하자면 이 삽입이나 순서 문제 같은 것들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애들이 선생님 저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차라리 빈칸까지 쉽대. 근데 순서 삽입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서 삽입이야말로 오히려 연습을 많이 하면 오히려 정답률이 정확하게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빈칸은요 많이 연습해도 쉽게 안 돼. 빈칸은 패턴이 되게 다양하고 빈칸 문제 아무리 도 같아도요 또 어려운 빈칸 하면 또 틀려. 하지만 순서와 삽입은 많이 연습하면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너무 해석이 안 될 때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말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해설지 줬죠? 거기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흐름을 따라서 왜 CBA가 되고 BAC가 되는지 먼저 이해한 다음에 원문으로 마무리하면 물론 이제 내 실력으로 충분히 읽으면 좋지만 해석이 안 될 때는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번 해봤다 안 되면 우리말로 여러 번 읽어본 다음에 우리말로 왜 흐름이 CBA로 가는 걸 먼저 숙지한 다음에 원문으로 마무리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이게 해석하는 능력과 결합될 때 굉장한 폭발력을 갖는다. 그냥 난 이거 모르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 계속 밀립니다. 자, 휴가 잘 보내시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전하게 복귀하시고 월요일부터는 또 달려가야 되는데 힘내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가지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군요. 내가 3년 전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불행입니다. 이 사회에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다. 약간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발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평범한 시기에 태어났다면 오히려 영웅이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마찬가지야. 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나 우리 공부하는 입시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전에 정상일 때 다 같이 열심히 할 때보다 오히려 애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빛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의대, 약대는 쉽지 않죠. 근데 한양대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한양대나 이런 중앙대 나름대로 명문대에 속하지만 엄청 최상위는 아닌 이런 데 가기에는 지금만큼 좋은 데가 없다. 열심히 하면 한양대 절대 평범한 곳 아니고 좋은 대학이야. 갑니다. 거뜬히. 왜? 한양대 갈 만한 애들이 예전만큼 공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다만 의대나 이쪽에 치의대 쪽은 워낙 상위권 애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하니까 만만치 않죠. 근데 그 밑에 연고대 공대나 한양대 공대는 사실은 거기 갈 만한 애들이 코로나 시대에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가 아니라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것도 이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